민주주의의 헌신적인 정치인들, 정치학자 후알린치가 충직한 민주주의자라고 말하는 이들은 언제나 세 가지 기본적인 행동을 실행한다. 첫째,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는 존중한다. 이 말은 패배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둘째,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폭력 사용은 분명하게 거부한다. 군사 쿠데타, 폭동, 반란, 테러 등을 계획하고 군대나 폭력배를 동원하는 정치인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셋째, 반민주 세력과는 확실하게 관계를 끊는다. 민주주의 암살자에게는 언제나 공범이 있다. 그 공범은 정치 내부자들이다. 그들은 마치 민주주의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드러나지 않게 그 규칙을 공격한다. 린치는 그들을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라고 불렀다. 그들은 겉으로는 충직한 민주주의자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존재를 숨긴 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면서 동시에 폭력이나 반민주 극단주의에 눈을 감는다. 독재자는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의 힘만으로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표면적 민주주의자가 협력하면 민주주의는 훨씬 더 위험해진다. 그렇다면 충직한 민주주의자와 표면적 민주주의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을 따른다. 첫째, 자신의 조직에서 반민주적 극단주의자를 쫓아내려고 한다. 반면 표면적 민주주의자는 이들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함께 손을 잡기까지 한다. 둘째, 반민주적 행동에 관여한 연합이나 단체와는 모든 관계를 끊는다. 하지만 표면적 민주주의자는 반민주 세력과 계속 협력하고 정치적 연합을 형성한다. 셋째, 연합을 형성했거나 이념적으로 가까운 단체라도 정치적 폭력과 반민주적 행동을 하면 확실하게 비판한다. 그러나 표면적 민주주의자는 연합단체의 폭력적 반민주적 행동을 부인하거나 과소평가한다. 오히려 다른 진영의 유사한 행동으로 여론의 화살을 돌려 비난을 피하거나 묵인 또는 정당화한다. 넷째, 반민주 세력의 고립 또는 퇴치를 위해서는 경쟁 정당이라 할지라도 민주주의 정당과는 손을 잡는다. 즉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원칙이나 정책적 목표까지도 내려놓는다. 그리고 자신과 이념적으로 가까운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 이념적으로 정반대편의 정치인과도 협력한다. 반면 표면적 민주주의자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이념적 경쟁자와는 협력을 거부한다. 충직한 민주주의자가 되기 위한 원칙은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지지자 상당수가 반민주적 극단주의자에 동조하는 상황이라면 극단주의자를 비난하거나 관계를 끊는 것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무릅써야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그렇게 하여 민주주의 수호에 힘을 보탠다. 민주주의 붕괴를 주도하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자리보전이나 더 높이 올라가려는 야심에 가득 찬 경력지상주의자다. 그들이 반민주적 극단주의를 묵인하는 이유는 그게 가장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민주주의 붕괴의 결정적인 조력자 역할을 한다. 정치인들이 민주주의를 허무는 또 다른 방법은 헌법적 강경 태도를 통해서다. 그들은 헌법을 따르는 척하지만 그 정신을 교묘하게 훼손시킨다. 이러한 방법은 네 가지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첫째,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어떤 법도 모든 우발적인 사건을 다루지는 못한다. 정치인들은 종종 법망의 허점을 계속 이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 최근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어떤 법은 자제해서 사용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도록 설계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권과 법률 거부권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행사하여 비판과 조롱거리가 되었다. 셋째, 법의 선택적 집행이다. 정부는 법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법을 적용함으로써 정적을 처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 이재명에 대한 무차별 기소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거부가 대표적인 사례다. 넷째, 정치인들은 공정하게 보이지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기도 한다. 이를 법률전쟁이라고 부른다. 한국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었으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시행령을 고쳐 법률을 무력화시킨 것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헌법적 강경 태도로 독재화된 대표적인 사례는 빅토르 오르반의 헝가리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통한 독재화가 진행되다가 결국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까지 이어졌다.